개별성 같은 경우는 뭐 시험 출제 가능성이 거의 우리가 보통 100% 보거든요. 100%. 그 중에서도 자연적 특성 중에 4개. 이것도 형광 펜침에서 따라올까요? 부동성, 그다음에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이 4개와 인문적 특성에서 하나,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 대비해서 관련하는 토지의 특성 5가지를 공부합니다.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 5가지를 공부하고,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장이 국제화되죠. 국제화되고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고 임정활동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규제하기가 쉽고요. 조세를 거두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국제화,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임정활동, 그 다음에 규제, 조세. 그거 외에도 움직이는 거 동산이고 움직이지 않는 거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동산과 부동산이 구별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부동산이고, 하나 팁을 좀 드리면, 문제 풀다가 뭐 지역별로 또는 지역마다와 같이 지역이란 말이 뜨잖아요. 이렇게 지역이란 말이 뜨면 뭐 지역 분석도 마찬가지고 예외 없이 부동성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지역은 부동성으로 간다. 두 번째, 영속성은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소모도 안 되고 감가상각도 안 되고 재생산도 안 돼요. 그리고 소유와 이용이 분리되어서 임대차 시장, 재고 시장이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고 이 수명 길다라는 뜻, 장기, 장래, 예측이란 말이 나옵니다. 특히 현감에서 좀 칠까요? 장래란 표현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장래와 관계되는 게 뒤에 감정평가론에 가시면 가치 밸류라는 걸 배우시게 돼요. 가치 밸류. 그러니까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가치예요. 그러니까 장래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또는 직접환원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래 발생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해서 가액을 구하는 걸 수익환원법 또는 직접환원법이라고 그래요. 얘도 영속성 관계가 되고, 운영을 통한 이득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요, 처분을 통한 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하는데, 이를 것을 둘 다 둘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 역시 부동성 때문이다. 영속성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영속성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스크린샷을 딱 찍어 놓으시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증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생산비 법칙이 정되지 않죠.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입해도 생산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고 희소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용해야 돼?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수급 조절, 균형 가격 형성이 잘 안 되고, 특히 수요 공급 중 공급 조절, 급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물리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완전 비탄력적,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사익보다는 공개념이 조금 발달하고요, 경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뭐 이렇게 수요자 경쟁, 입지 경쟁 관계없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사람들이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부동산 이용할 때는 베스트 이용,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부증성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부족하니까 최유효 이용, 베스트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다양한 용도 중에서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베스트 이용을 뽑아주자라는 측면에서 최유효 이용이 뜨면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 둘 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족한 토지는 항상 지가 또는 지가 제대가 발생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소유욕이 발동한다. 그러니까 우리 왜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재화들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한다. 소유욕이 발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개별성입니다. 대체를 제약하는 게 개별성입니다. 특히 중요한 거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되지 않고요.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그래서 물건마다 감정평가를 다 따로따로 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개별 분석이라 그래.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 비교, 가치 추계 이런 것들이 싹 다 곤란하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저마다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원리, 그리고 이론 도출, 부동산 간의 비교, 심지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가치 추계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정보 수집도 곤란하고 거래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부동산 시장을 거래 비공개, 상품 비표주나 시장 비조직적으로 만든다. 이러다 우리 나중에 3P라고 할 거예요. 3P. B가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 그다음에 표준지. 전국토에서 이제 대표성, 중용성, 확정성, 안정성이 있는 샘플이 되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하는데, 이 표준지를 찾기가 곤란하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별성. 마지막으로 용도의 다양성은 아까 소개해드렸었는데 최유효용을 해야 되고, 아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완전 비탄력적이고. 근데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딱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유효 이용과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표현을 좀 기억을 하신 다음